50회차 재테크 특강으로서 사례 중심으로 달려가고요. 주제는 뛰어난 정보 선점 능력. 그래서 50회 특집으로 사례 중심으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불확실성 시대라고 하죠. 투자자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하는 상황으로 모든 결과론적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에게 귀속됩니다. 투자 원칙은 자신이 잘 알고 또 관심이 많은 분야에 투자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야 하고 적정 투자 시점과 적정 투자 기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역시 중요합니다. 자산 포트폴리오를 주기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의 기대 이익이 큰 부동산을 찾다가 찾아서 그것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 수익은 고스란히 투자자의 몫으로 돌아가고 부동산이 차지하는 자산 비중은 낮추되 그 질은 높여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똑똑한 땅에 한정해서 집중 투자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50회 재테크 특강은 사례 중심으로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부동산 가치를 높이려면 용도 규제 완화로 투자 수익률을 높여야 됩니다. 가장 좋은 용도는 서울 시내 요지, 즉 강남역 사거리나 명동 일대의 중심 상업지역이 평당 5억에서 10억 선으로 최고의 그런 가격입니다. 그만큼 투자가 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 중심 상업지역에 우리가 5억, 평당 5억, 10억 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동 인구가 1일 15만 명에서 20만 명 선이고 많이 가격 상승이 되어 있고 10평만 하더라도 50억에서 100억인데 이런 투자는 우리가 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될 수 있는 호재가 중첩된 곳을 찾아서 투자하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나 건설사에서 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용도 규제가 완화되고 용도 지역이 바뀌는 부동산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재개발, 재건축, 사업구역, 토지의 경우는 대규모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 수익을 높이는 방법은 실제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할 것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또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개발하여 투자 이익을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재 가치가 높거나 높일 수 있는 부동산은 뭐냐? 실제 도시개발 사업으로 용도 지역이 바뀌는 부동산, 또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내의 부동산, 예를 든다면 평택, 고덕, 국제 신도시 같은 또 세종 행정중심 복합도시, 또 인천, 청라, 영종 등 경제자유구역 안의 땅, 또 도로, 철도 등의 신설 또는 정설로 교통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수혜를 입는 지역 내의 땅, KTX 역세권, 사업지역 안의 땅, 도심철도 개설, 톨게이트 인근 지역 안의 땅이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주거 환경이 개선된 아파트,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보장되는 수익형 부동산, 내재 가치가 높거나 높일 수 있는 부동산은 위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내재 가치를 뜻하고 내재 가치가 이미 시장 가격의 상당 부분 선반영되어 추가 수익이 그다지 기대되지 않는 현 시점에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여 개발 사업이 상당 기간 지연되거나 자칫 중단되기라도 한다면 기대 수익은 그리 높지 않거나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땅의 수익률은
아파트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면 강남 계란로 주변 땅값은 현재 평당 2, 3억 정도 되는데 1970년대 평당 값은 약 평당 4만원 수준이었습니다. 50년 후 무려 6,000배가 상승되었습니다. 70년대 후반에 강남 최고급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분양가 기준으로 해서 평당 44만원 정도였는데 현재 평당 6천만원 내외로 분양 당시 대비해서 약 130배 정도가 상승되었습니다. 전자의 땅값 대비한다면 그래도 4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핵심 키워드는 역세권 땅 투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전철 역세권은 반경 500m까지는 초역세권이라고 하고 KTX는 반경 1km까지를 지칭합니다. 성남에서 여주, 복선 전철화 경강선, 이천에 있는 후발 신역사의 경우 건설과 관련돼서 사례를 들어드린다면 2020년 광역 도시계획 및 2020년 이천시 도시계획에 따라 진행되었고 2007년 11월 착공해서 2016년 완공되었는데 무려 10년이 걸렸죠. 2004년경 땅값 시세는 대략 평당 2, 30만원 전후였는데 2018년 기준 중심 역세권은 1,000만원 수준으로 약 30배가 지금 상승되었습니다. 실시 계획이 승인되기 직전 2007년 초 대략 평당 5, 60만원 선이로서 실시 계획 승인 이후부터 3, 4년 사이 땅값은 다시 2배 이상 상승했고 2016년 완공 이후 땅값은 다시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개발이 완료된 역세권 지역 상업지는 천안, 아산, 역사의 경우 평당 시세가 지금 2천만원 정도 되고 목포, 정읍 등 이상급지 역세권 땅값도 평당 1,000만원 이상 되고 이천 후발 신역사 주변 상업지 땅값도 최소 평당 500 이상입니다. 만약 개발 초기 2004년 무렵에 이곳 상업용지 편입 예정지 땅을 샀다면 완공 시점의 투자 수익률은 얼마나 되겠느냐? 무려 20, 30배에 달할 것입니다. 만약 5천만 원을 투자했다면 완공과 함께 무려 10억 이상으로 부풀려졌을 것입니다. 역세권 범위 내의 도시 계획 개발 예정 지역, 즉 주거 지역으로 편입만 되더라도 예정 지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다소간 차이는 있겠지만 투자 수익은 여전히 매우 높다고 말씀드립니다. 광역교통 계획을 중점적으로 파악을 해본다면 이천 후발 신역사의 경우 성남, 여주, 복선 전철화, 이천 문경 환성역이고 성남 장원 간 도로 건설 등 많은 개발 호재가 중첩된 지역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투자 가치가 높다는 의미이지요. 양주, 옥정 신도시의 경우 인구수가 16만 명으로 예정되어서 판교의 1.2배, 미래 신도시 1.7배에 달하는 그런 신도시입니다. 2017년 구리 포천간 고속도로가 개통되었고 국도 3호선 우회 도로도 개통되었고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도 2022년에 개통 예정입니다. 2017년 7월에 7호선 연장선 옥정역도 신설 확정이 되었습니다. 시흥시청역 같은 경우는 트리플역이 역으로서 핵심지입니다. 광명역은 퍼더 역세권 핵심지인데 수서 역세권 사례와 같이 퍼더 역으로 아주 두 군데는 유망합니다. 퍼더는 뭐냐면 전철이 4개의 노선이 합쳐지는 역을 말합니다. KTX와 SRT 운행 중이고 전철 1호선 더블 역세권인데 3호선 분당선 운행 중인 트리플 역세권이 지금 수서역이죠. GTX A 노선이 확장 공사 중이고 신안산선이 금년 8월에 착공되고 월판선도 내년에 착공됩니다. 이곳은 이제 광명역입니다. 전철 4개 노선, 즉 퍼더 역세권 됩니다. 이천 후발 역세권 사례와 같이 트리플 역세권, 퍼더 역세권은
더블 역세권하고는 폭발력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배후에 170만 평의 산업단지 즉 테크노밸리가 확정 발표됐고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곳에는 약 26만 명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주변에 11만 평의 수서역 역세권은 개발 사업이 지금 추진 중이죠. 700병상 규모의 중앙대 병원도 공사 중입니다. 세계 1위 매출을 자랑하는 광명 이케아, 세계 5위 매출을 자랑하는 코스트코, 롯데아울렛, 디자인 클러스터 등 17만 평의 광명 동굴 관광사업도 지금 확정되었습니다. 신안산서 월판서는 KTX 광명 역사와 더불어서 출구가 8개로 확정되어서 유동인구가 많을 것입니다. 강남 땅을 예를 든다면 1962년도에 평당 300에서 500만원, 300원에서 500원이었고 63년도에 평당 1000원, 66년도에 12,000원, 69년도에 3만원에서 5만원, 7년 후에 100배로 상승되었습니다. 80년 당시 평당 10만원이었는데 강남역 뉴욕 제과 자리 같은 경우 현재는 5억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눈 감고 투자한 평점 역세권 8,800만원이 80억으로 바뀌었습니다. 400평을 20평당 22만원에 샀는데 6, 7년 만에 평당 2천만원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로 바뀌었고 평범한 이 SC는 부자가 되었고 빌딩을 짓고 상가를 세워서 인생을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여유 자금으로 개발 확정기 일대에 투자 시 최소 10배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전문가, 저 같은 부동산 멘토를 두고 조언을 듣기 바라고 정부의 국토개발 계획과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시흥 광명 테크노밸리와 연결되는 서독 터널이 현재 6차선인데 10차선으로 정설 확정되었습니다. 광명에서 서울 간 고속도로 구간 중 광명 역세권으로 진입하는 구간 3km에 JC 2개가 들어가고 IC 1개가 추가 정설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토지 투자가 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영업자들이 최근 어렵다는 아우성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자영업자 중 7, 80%가 실패한다고 합니다. 토지 투자는 사놓으면 오르게 되어 있고 스트레스 안 받고 돈을 벌 수 있는 최고의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 시장, 가락시장에 제가 자주 나가는데 1년 연봉 1억 정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핵심 요지에 자녀만 선택하면 5년 후 최하 500%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연봉 1억은 보장이 되는 것이죠. 재테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우리가 재테크를 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이 아닌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토지 투자의 해법은 수십 배에서 수백 배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 같지만 셀 수 없이 수많은 이가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요. 토지는 땅값을 상승시키는 요인들이 형성만 되면 땅값은 반드시 오릅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타이밍을 못 잡은 것과 가격을 비싸게 사는 것, 또 개인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아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땅값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또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죠. 아파트처럼 건매물이 쏟아져 나온다면 가격이 흐려지고 땅은 그렇지 않죠.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담보는 시간입니다. 시간에 투자해야 성공합니다. 토지 시장으로 여유 자금을 가지고 계속 시간만 가지고 하게 된다면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부동산 투자의 종착점이 토지 투자였는데 지금은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고 출발점이 토지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토지 시장에서 자금력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정보입니다. 정보가 개방되기 전에 내부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큰 돈을 거머쥐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새만금, 세종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대우나 4대강 정비, 경제자유구역, 신도시 개발,
산업단지 및 관광지 개발 등 이런 개발이 확정되었을 때 누구에게나 정보가 제공될까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입지입니다. 입지는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한번 결정되면 절대 변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것이 입지입니다. 용도는 국가에서 변경해서 팔자가 바뀔 수 있지만 입지는 절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입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입지가 용도 지역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양재동 말죽거리 일대 5천여 평이 강남 지역에 진입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지인 것처럼 첫째 개발지와 1km 이내에 인접지가 최고의 핵심지입니다. 토지시장 전성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뉴스 위주로 말씀드리면 뉴스프라임 2018년 3월에 토지투자 전성시대가 열렸다. 대출 규제 및 이주택 다주택자 중과세를 앞둔 주택시장은 악재가 계속되고 있는 한편 땅값은 10년째 상승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2015년 11월 16일자 50년 사이 우리나라 땅값이 3,030배가 상승가 되었습니다. 1964년 토지 자산 기준 총액 1조 9,300억인데 2013년도에는 5,848조로 공송되었습니다. 50년 사이에 5,844조가 증가됐습니다. 내경 2018년 1월 30일자 신문에 집값은 내려도 지방에서 더 뜨거워지고 있는 토지라는 뉴스가 나왔고, 내경 2017년 11월 2일자 신문에 땅값이 집값보다 2배 더 올랐다. 내경 2017년 12월 11일자에 내년 토지 보상금이 16조 원이 풀린다. 땅값 상승, 기름을 붓나,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50년간 대한민국 땅 공시지가가 무려 3,030배가 오른 그런 기사입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1,000만 원짜리 땅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303억으로 상승된 것입니다.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비닐하우스 화원을 운영하는 A씨가 과거에 먹고 살기 위한 생계형 화원을 운영했는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토지 덕분에 현재는 화원을 취미로 하고 있고, 미래의 사위가 될 사람과 함께 지금 건물 지을 땅을 지금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가난한 카센터 아들 B씨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을 포기하고 아버지 도와서 카센터 일을 했는데,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아버지 땅 덕분에 카센터 아들에서 임대업 부동산 전문가로 지금 변신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지 공부를 미루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저금리 시대입니다. 노후 자금이 은행을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투자자 길을 잃었고 지방으로 인구 이동이 되고 있고, 토지보상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16조 원 토지로 몰리고 있습니다. 2018년 연말까지 16조 원 보상금이 풀렸습니다. 환경 2018년 3월 14일자 기사에 많은 보상금이 토지 시장으로 다시 유입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상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진행된 각종 사업들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최근 개발 제한 구역의 해제 권한이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지방정부로 이전되었습니다. 시도지사는 30만 평방미터 이하의 개발 제한 구역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되거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땅값이 가파르게 상승될 것입니다. 사례를 든다면 경기도 시흥시 같은 경우 시흥시청역이 트리플 역세권인데 서해선 전철과 신안산선, 월판선 3개의 노선이 들어가게 됩니다. 서해선 전철은 작년도에 개통이 되었죠. LH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사업지는 500대 1 이상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 동원 로얄 듀크 아파트 같은 경우는 1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미국의 같은 경우도 1626년도에
신대륙 이민자 총독 위누이트가 원주민 인디언에게서 24달러를 주고 2,450만 평의 맨하탄 섬을 구입했습니다. 현재는 월스트리트 브로드웨이 쇼핑 청구 5번가 UN 본부, 그리니치 빌리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센트럴 파크 등 세계 최대의 도시 뉴욕으로 발전했고, 알래스카 땅 사례를 든다면 1867년도에 제정 러시아에서 미국의 존슨 대통령과 스워드 국무부 장관에게 미 의회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5센트 평당 헥타르당 5센트로 미국 면적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153만 제곱킬로미터 4억 6천만 평을 720만 달러에 매입을 했죠. 그래서 의회에서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석유와 가스, 황금이 지금 생산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강남역의 사례 제가 말씀드렸죠. 테헤란로 주변 과거 50년간 6,000배가 상승했고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 당시 대비해서 130배가 상승했고 또 이천 부발 역세권 제가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천안 아산역 역세권도 평당 2천만 이상 가고 있고 목포 정읍 이상급지도 평당 1,000만 이상. 토지 투자는 자금력보다는 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땅의 입지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 세 번째, 땅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주인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개발 제한 지역 해제 권한이 중앙에서 지방정부로 이전되었습니다. 토지 투자 전성 시대가 열렸습니다. 뉴스프라임 기사, 중앙일보 매경 한경 기사를 잘 들었습니다. 대출 규제 및 다주택자 중과세로 주택시장은 악재가 계속되고 있고 땅값은 10년째 상승되고 있습니다. 50년 사이 한국의 땅값은 3,030배가 상승됐습니다. 토지 전문가를 멘토로 두고 인생 역전해서 인생을 즐기시면서 사시기 바라고 제가 유튜브에 50회 동영상을 올리니까 이 유튜브 동영상을 참고로 하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50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창경 대표님 잠깐 모시겠습니다.